혹시 최근에 이상한 통증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통증이 늘 같은 자리에서만 반복되면서 이게 왜 이럴까 하고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실은 이런 신호들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질환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은 50대 이후로 환자가 급증하는 질환이고 초기에만 알아차려도 고생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상포진이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 알아보고 주요 초기 증상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상포진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 알고 계신가요? 대상포진은 어린 시절 수두를 앓았던 바이러스가 신경 속에 평생 잠복해 있다가 나이가 들거나 면역력이 떨어질 때 다시 깨어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수두는 여러분이 어릴 때 앓았던 마마 혹은 작은 손님이라고 불렸던 병이죠. 수두가 정확히 뭔지 알아야 대상포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두는 한자로 쓰면 물수와 역질두, 즉 물집이 생기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원인인 병으로 면역력이 약한 사람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생기는 전염병이었죠. 정말 전염성이 강해서 감염자의 침이나 기침, 공기 중 비말을 통해 빠르게 퍼졌어요. 한 명이 걸리면 주변 사람들이 거의 다 걸렸던 그 병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수두를 앓고 나았다고 해서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은 채로 신경 속 깊은 곳에 남아서 평생을 두고 조용히 증상 없이 잠복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수두 예방접종을 맞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는 수두를 앓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대는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거의 모두가 어렸을 때 수두를 겪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몸속에는 모두 그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몇십 년 뒤에 깨어나는 것이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그렇다면 왜 몇십 년 동안 드러나지 않는 걸까요? 바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그 바이러스를 계속 억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감옥에 가둬두는 것처럼 말이에요. 면역력이 강하면 바이러스는 평생 감옥에만 갇혀 있고 따라서 증상도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수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몸에 가지고 있지만 3명 중 2명은 평생 면역력을 잘 유지해서 대상포진 증상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지나갑니다. 결국 면역력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이 바이러스가 깨어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뜻입니다. 50대 이후로 특히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니까요.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대상포진은 수두처럼 심하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두는 공기나 침으로도 빠르게 퍼지지만 대상포진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의 물집에서 나온 진물과 직접 접촉할 때만 전염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물집이 딱지로 모두 아물게 되면 더 이상 전염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이 있는 가족이 있어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대상포진의 또 다른 특징은 항상 몸의 한쪽에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왼쪽 등만 아프고 오른쪽 옆구리만 증상이 있다는 식으로요. 이것도 신경을 따라 바이러스가 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몸의 한쪽이 유독 민감해진다. 대상포진의 가장 초반 신호는 몸 한쪽이 갑자기 예민해지는 느낌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손으로 살짝 스쳐도 따끔하거나 옷깃이 닿기만 해도 이상하게 아픈 느낌이 드는 거죠. 특히 가슴, 옆구리, 등 같은 신경이 띠 모양으로 지나가는 부위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2단계에서는 피부에 아무 변화가 없어서 근육 통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건 피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이 먼저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신호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한쪽 부위가 2, 3일 이상 이런 느낌이 계속되면 그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따끔, 찌릿, 화끈거리는 통증. 근육통처럼 뭉치거나 당기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전기가 훅 지나가는 듯하거나 날카로운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혹은 화끈거리거나 쓸리는 듯한 통증도 있어요. 대상포진은 항상 몸의 한쪽에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왼쪽 등만 아프고 오른쪽은 멀쩡하다거나 오른쪽 옆구리만 띠 모양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식입니다. 이것은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신경을 따라 퍼지기 때문입니다. 몸 왼쪽만 자꾸 아프다거나 오른쪽 옆구리만 이상하다거나 이렇게 한쪽에만 계속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건 이미 대상포진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3. 감각 이상. 세 번째 신호는 감각의 변화입니다. 피부가 저릿저릿하거나 마치 작은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이상한 감각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반대로 감각이 둔해져서 손가락으로 누르는 느낌이 잘 안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런 변화들은 피부보다 신경 쪽에 먼저 영향을 준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의료진들도 이것을 대상포진 초기에 매우 흔한 증상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감각 이상을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다 보니 나중에 더 심한 증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붉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다. 네 번째는 눈에 보이는 변화입니다. 통증이 있던 자리에 붉은 반점이 작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직 물집은 아니지만 이 작은 반점들이 점점 개수를 늘리면서 서로 이어지듯 퍼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마치 지도처럼 한쪽 부위에만 띠 모양으로 퍼져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드려요. 2단계에서 알아차리고 병원에 가면 약물 치료로 훨씬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치료의 황금 시간은 증상이 시작된 후 72시간, 즉 3일 이내거든요. 반점이 보인다는 것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뜻이니까 2단계에서 발견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바로 피부과나 내과에 가셔야 합니다. 너무 늦으면 신경통이라는 합병증으로 몇 개월, 심하면 몇 년까지 통증이 남을 수 있거든요. 5. 몸살, 피로감, 미열이 동반된다. 마지막 5번째 신호는 감기 같은 전신 증상입니다. 갑자기 몸이 축 처지고 피곤한 느낌이 들거나 미열이 나거나 으슬으슬한 오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감기 초기 증상처럼 느껴질 수 있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흔들릴 때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피로가 누적되거나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일 때 또는 다른 질환으로 몸이 약해져 있을 때 바이러스가 깨어나는 거죠. 결국 여러분의 몸이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이때는 몸이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왜 시니어에게 더 위험할까요? 시니어분들이 대상포진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대상포진이 와도 일주일, 2주일 정도면 회복하지만 50대 이후로는 치료 기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더 위험한 것은 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합병증인데요. 물집이 다 나아도 신경이 손상되어서 몇 개월, 심하면 1년 이상 통증이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장기간의 통증은 수면을 방해하고 생활 의욕을 떨어뜨리고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은 초기 대응이 전부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처음 3일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쓰면 신경통 합병증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다행히 대상포진은 백신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되는 신형 백신은 2번 맞는 방식입니다. 1차 접종을 받은 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2차를 맞으면 되는데요. 이 2번을 모두 완료하면
대상포진 예방 효율이 90% 이상에 달합니다. 혹시 대상포진을 알았던 분들은 회복 후 6개월에서 1년 뒤에 접종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60세 이상 시니어분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대상포진 위험이 높아집니다. 스트레스나 피로가 반복되는 분들, 이러한 것들이 면역력 저하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암,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 질환 자체와 치료 과정이 면역력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암 치료나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항암제나 면역억제제 사용으로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대상포진을 알았던 분들,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에 대한 고려가 중요합니다. 병원 가기 전에 챙기면 좋은 것들. 병원에 가기 전까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먼저,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세요. 아무리 가렵더라도 절대 긁지 마시고 여유 있고 부드러운 면 소재 옷을 입어주세요. 수건으로도 살살 톡톡 두드려 닦는 정도가 좋습니다. 둘째, 가능한 한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이 면역력을 복구하는 가장 기본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셋째,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가벼운 식사를 하세요. 맵고 자극적인 음식,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챙겨보세요. 대상포진 회복에 도움되는 음식과 영양소. 음식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추천해 드립니다. 첫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블랙 라즈베리, 딸기 등이 좋습니다. 또 당근, 토마토, 파프리카처럼 베타카로틴이 많은 주황색, 빨간색 채소도 면역 체계를 도와줍니다. 둘째, 단백질입니다. 신경 회복을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이 정말 중요해요. 두부, 계란, 생선, 특히 연어 같은 지방 많은 생선에는 오메가3도 풍부해서 신경 회복에 좋습니다. 소화가 쉬운 흰살 생선도 좋습니다. 셋째, 아연과 비타민 B군입니다. 굴은 아연이 풍부하고 견과류, 특히 아몬드와 호두는 아연과 비타민 B군,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깨도 좋아요. 넷째, 마늘과 생강입니다.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회복에 좋습니다. 다섯째, 요구르트나 발효식품입니다. 신경과 장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있어요. 무가당 요구르트, 김치, 된장국 같은 발효식품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여주고 이것이 면역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피해야 할 음식. 첫째, 맵고 자극적인 음식. 고추, 겨자, 강한 향신료는 신경을 자극할 수 있으니 회복 기간에는 피하세요. 둘째, 과도한 술과 카페인.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셋째,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 염증을 유발하기 쉽고 소화 부담도 큽니다. 넷째, 과자나 단 음식을 피하세요. 혈당 변동이 면역력을 흔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하나,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한쪽 부위가 2, 3일 이상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 근육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 초기가 중요합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며칠 미루는 것이 치료 결과를 크게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셋, 무리하지 마세요. 과한 운동보다는 편안한 수면과 가벼운 산책이 면역력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넷, 백신을 고려하세요. 완전히 예방하지는 못해도 90% 이상의 예방 효율로 큰 고통을 덜 수 있습니다. 다섯,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스트레스와 피로의 반복이 대상포진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심호흡, 명상, 산책 같은 작은 습관들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서
뭔가 이상할 때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따끔거림, 따갑게 찌르는 통증, 감각의 변화. 이런 작은 신호들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시니어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대상포진은 빨리 알아채는 것이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합병증 없이 깔끔하게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아직 백신을 맞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보건소나 병원에 전화해서 한번 문의해 보세요. 조금의 비용으로 앞으로 몇 개월, 몇 년의 고통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처럼 정확한 정보로 함께하는 시니어 건강정보 한 스푼이었습니다.